과유불급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당원만 보면 안 돼. 정치복원을 여당 원로들 정청래에 쓴소리. 어제 정청래 대표 이 당내 원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당대표 취임하고 처음 만난 이 원로들과 처음 만난 자리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는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청산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을 뚫어야 될 때는 그 말을 쓰는데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 모자라는 거 하면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정말 내란 뿌리 끊고 그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데 지금처럼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격하지는 마세요. 예, 부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들어보면 과유불급이에요. 당원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얘기들이 김상일 위원님.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정 대표는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저런 얘기를 한두 명한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강하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의례적인 거로 예상하고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런 이야기를 잘 듣게끔 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네. 들을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세요. 저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어요. 저도요, 방송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위원정당 해산이니 지금 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한겨레 뭐 신문 보면은 네. 당원만 보면 안 되라고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정청래 대표의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당원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당원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비판을 제가 한들, 원로들이 저렇게 쓴소리를 한들, 네. 정청래 대표에게 좀 압박으로 다가가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력이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 세력이 아예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정당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고 선거에 이기면 모든 것이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용서가 되거나 박수를 받는 조직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선거 이깁니다. 선거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최수영 위원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니 대한 세력이 가망이 없어요.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말이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취지 말씀이시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야당을 외면하는 건 결국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게 작동하는 원리는 대화 타협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희상 전 의장이 그 정청래 대표가 폭풍 질주를 얘기하니까 네. 과유불급이다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제어를 한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어제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어디 간지 아세요? 사법개혁 특위 갔어요. 빨리 추석 전에 이걸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뭐 듣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죠. 형식적으로 내 듣는 신용만 할게. 내 마음 저기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폭풍 질주의 결과는 결국에 이게 후과로 남습니다. 그건 아마 정치를 해본 오랜 분들의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뼈담아 들을 상대가 아무리 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뼈담아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귀를 좀 담아 이 원로들이 괜히 이런 얘기 했겠느냐, 이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바로 사개특위 갔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는 용산에 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용산에 왜 갔느냐? 정청래 박찬대 만찬장 부른 이재명 대통령 전대 앙금 털고
원팀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 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다고 했었죠.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같이 후보로 나왔던 박찬대 이 의원도 같이 부를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만찬장에 같이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여기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했었던 지시들이 있죠. 같이 좀 볼까요?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 호남 의원들이 절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었던 얘기가 왜 안 왔죠? 이 모동 경위 따로 보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근데 뭐냐 호남 지역이 대부분 박찬대 의원을 많이 지지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1대 17에서 1대 1로 대의원에 대한 이 영향이 너무 크니까 1대 1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번에 권리당원은 정청래 의원을 그리고 대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었죠. 이런 지시를 보고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 나름 이런 어떤 뭐 뒤끝이라면 뒤끝이라고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팀을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요. 네. 당선된 당대표를 먼저 불러서 만나야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 같이 불러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같이 불렀어요. 그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국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전국에 정청래 당대표만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젠다가 세팅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국정이 평가받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정청래 어젠다만 지금 계속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 전 대표까지 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이 잘 화합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조금 정청래 대표를 조금 자중하세요라고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거와 저는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문희상 의장이 잘 얘기하셨죠.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개혁을 만약에 본인이 진짜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했으면 추석 전까지 진짜 끝내야 되고 못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씬스틸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전한계 씨가 전당대회 씬스틸러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추석 전에 모든 개혁을 끝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낙선한 후보까지 봤다라는 거 이거는 나름의 좀 자제하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안 걸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관건인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